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즐거운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것인데요.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되겠죠. 옳은 것인데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될 수 없습니다. 즉 이중소속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중소속, 이중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중직업은 개인은 가능하고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에는 이중직업을 가지면 겸업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와 함께 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17회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인중개사법에 있었고요.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죠. 네, 계약서 사본 제출하면 되고요. 원본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모든 개업공개사가, 모든 개업공개사 이 말이 틀렸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 자격증 없이 소위 복덕방 하던 분들, 옛날에는 2006년 1월 30일 전까지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이 중개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즉 자격증 없는 분들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4번 법인도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공동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업무정지기간이 아니라면은 종별과 상관없이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칙개공 즉 중개인, 부칙개공 즉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별은 제한이 없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만 안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일시적이든 영구히 사용하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이 되겠죠. 떴다방,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 천막 같은 거 설치할 수 없고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했죠. 1번은 이중소속은 불가능합니다. 이중소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번은 부동산거래 신고는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옛날에는 시행규칙에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시행규칙은 삭제되고 지금은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에 보면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2명이 같이 가면 1명 숨어 있어야 되냐, 만약 적발되면 처벌받느냐 물으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쨌든 1명이 신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신고서 제출은 1명이 해도 되고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 당사자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고요. 제출은 1명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소위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던 분들은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전부 사무소 공동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파라솔, 천막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없고요.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것.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모든 소속공개사,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의 경우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임원이나 소속공개사, 분사무소 책임자,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 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3번 중개보조원은 소속공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소속공개사가 개업공개사 되려면 폐업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인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중소속에 해당됩니다.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으면서 또 개업을 하게 되면은 좋은 물건 빼돌려 가지고 자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할 여지가 있겠죠. 따라서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소속공개사가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가 아니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불가능합니다.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에 해당됩니다. 상도위에도 어긋나는 거죠. 4번 개업공개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서 소속공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틀렸네요.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하고 사장에게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은 형사처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 제50조 양벌규정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즉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지금 이거 4번은 재산상 손해이니까 양벌규정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직원이라고 하면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죠.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직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장이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소속공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미리 할 수가 없잖아요.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업무정지의 개별 기준은 1개월이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설을 살펴보면은 1번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모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물론 실무수습을 포함합니다. 실무교육 안에는 실무수습 교육도 있습니다. 물론 대표자도 받아야 되죠.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3번은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가 아니죠.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이중소속이 되어서 상도위에 어긋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민사사건, 재산상 손해배상은 양벌규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재산상 손해배상은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직원도 책임 있고 사장도 책임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잘못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협회인데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설립 인가받아야 되며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이 4번인데 광역시 및 도주 시도가 아니라 서울특별시는 따로 빠져나갔으니까 광역시 및 도가 우리나라에 15개니까 20명씩 하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창립총회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고요.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에 이렇게 숫자가 나왔으니까 숫자를 기억해야 되겠죠. 이 숫자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죠.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그게는 30명인데 우리 협회 창립총회에는 광역시 밀도에서 20명이라는 숫자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죠.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인데 600명이 서울에서만 몽땅 참석하나 하면 안 되고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 밀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